최근 영국 BBC가 공개한 7분짜리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109만 회를 기록했으며 3,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다루었기에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영상의 주제는 다름 아닌 멕시코의 한 지역인 페스코레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꼬레아는 멕시코어로 한국을 의미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한국과 멕시코인데 멕시코의 마을 이름에 왜 한국이 들어가게 된 것인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함께 몰랐던 한국과 멕시코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열대에 한국 라면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마트가 아닌 멕시코의 한 마을에 있는 마트입니다.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 이곳 역시 한국이 아닌 멕시코의 풍경이죠. 페스코레아의 풍경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페스코레아의 진짜 이름은 페스케리아로 페스코레아는 페스케리아와 코레아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페스케리아는 멕시코 제3의 도시인 몬테레이 중에서도 인구 2만 명에 불과했던 시골 마을이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읍이나 군 정도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그런 페스케리아에 언제부턴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구가 8, 9배나 증가하고 지역 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인데요. 하루가 다르게 도로가 확장되고 건물과 주택단지가 속속 들어섰습니다. 이곳에는 한국인들도 많이 살지만 한국 기업들이 현지인들도 많이 고용해준 덕분에 한국 기업들에 대한 현지 평가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또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근로자를 겨냥한 정부 지원 맞춤형 주택 상품들도 대거 쏟아졌죠. 페스케리아 주민들에게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덕분에 공장 주변 곳곳뿐만 아니라 거리 여기저기에 한글 입간판과 표지판이 세워졌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가장 큰 목표로 한다지만 이처럼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최고의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코집 사장 마리아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곳은 황량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곳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이 정착한 이후부터 점차 유동인구가 늘어났어요. 한국인들이 마늘을 좋아하니까 우리 가게에서도 흑마늘을 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간판을 한국어로 표기하게 되었어요. 라며 한국의 감사를 표했습니다. 슈퍼마켓 직원인 알레안드라 씨는 멕시코인들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에 한인마트에 찾아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고 라면을 사러 오면 저희는 라면 종류와 조리법을 알려줍니다. 라며 한류 팬임을 인증했죠. 같은 곳에서 일하는 클로디아 씨도 인터뷰에 응하며 저는 한국 음악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K-팝은 매우 건전하고 멕시코에서 흔히 듣는 음악들과는 다릅니다. 라며 특별한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다큐의 마지막 부분에서 알레안드라 씨는 누군가 자신에게 한국인인지 멕시코인인지 묻는다면 자신은 멕시코레아나라고 대답할 것이라는 명대사를 날렸죠. 한국의 덕을 입은 덕인지 실제로 멕시코에서도 한류가 열풍입니다. 멕시코는 문화색이 짙어 한국 문화가 섞이기 힘들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한류가 불기 시작한 것은 심지어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100만 명 이상의 한국 문화 팬층이 형성되었었죠. 이 열기는 영화, 도서, 한식, 뷰티 등 다방면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오징어 게임이 멕시코에서도 역시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했던 영이 대형 인형이 광장에 세워질 정도였는데요. 멕시코의 명절인 망자의 날에는 도시 중심가를 온통 오징어 게임 속 캐릭터와 전통 놀이들이 점령했죠. 비단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한국 사극인 연못까지 멕시코에서 대박을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종영이 되어 순위권에서 벗어났는데도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도 넷플릭스 탑10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멕시코와 같은 언어권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가 한류의 교두보 역할을 한 셈이죠. 사실 한국과 멕시코는 역사적으로도 인연이 깊습니다. 구한말이었던 1905년 멕시코로 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한국인들이 이민을 떠났던 것인데요. 청나라인 브로커들의 농간으로 고통받기도 했지만 한인들은 꿋꿋하게 살아남아 현재의 4, 5세대까지 정착했습니다. 대부분 마야인들과 결혼을 해 현재 한국 혈통은 거의 묻히긴 했지만 최근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교민들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한인 후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국과 멕시코를 끈끈하게 이어주는 고리는 1950년 6.25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멕시코도 전쟁에 참전한 나라 중 하나였던 것인데요. 그들은 한국의 식량과 의료품을 지원했지만 유엔 참전국에는 공식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멕시코인과 멕시코계 미국인이 미군 소속으로 참전했죠. 미군 참전 용사 180여만 명 중 10% 정도인 18만 명이 히스패닉이었고 이 중 약 10만 명 이상이 멕시코 참전 용사였습니다. 미군 중에 멕시코인만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을 정도로 많았던 것이죠.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나틴게 미군 3,700여 명 중 상당수가 멕시코인 또는 멕시코계 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깃발 아래서 싸운 멕시코인들의 희생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죠.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멕시코에서도 제대로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계기로 멕시코 참전 용사들이 조명받기 시작하면서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은 숨은 영웅 찾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와 SNS에 70년 전 한국을 위해 싸운 멕시코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찾는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게재하고 현지 일간지에 광고도 냈습니다. 그렇게 참전 용사 4분을 찾았고 그들에게 평화의사도 메달을 수여했죠. 멕시코 정부도 한국 대사관과 협력해 생존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을 찾아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헌을 재조명했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에서 멕시코 한국전 참전 용사회가 결성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90살 전후의 생존 참전 용사 3명과 가족, 작고한 참전 용사의 가족 등이 참석했죠. 그동안 잊힌 존재로 지내던 노병들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글귀에 목도리를 목에 걸자 70년 전 우리 형제와 친구들은 자유를 위해 싸웠다. 이렇게 기억해주니 자랑스럽다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전용사 로베르토 시에라 바르보사 씨는 당시 통신병으로 4차례 전투에 참가했었는데요. 수색 정찰 중 적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적도 있고 많은 전우를 잃은 기억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혹독했던 전장을 떠올리며 눈물 짓곤 했다고 하는데요. 전쟁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을 정도였죠. 갑자기 트럭이 지나가든지 어딘가에서 큰 소리가 나면 갑자기 얼어붙어 몇 분 동안 귀를 막곤 했습니다.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되었던 호세 비아레알 씨는 6.25 전쟁에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참전했었는데 후에 한국에서 한 멕시코인의 기억이라는 회고록을 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참전용사회에서 참전용사회는 70년 전 우리 형제와 친구들이 자유를 위해 싸웠다는 것을 알리고 평화를 위한 투쟁과 희생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탄생했다. 참전용사들의 권리를 수호하고 멕시코와 한국 간 협력과 우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일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별세하였습니다. 6.25 전쟁의 참전용사들 덕분에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의 명예와 용기, 희생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은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는 한국이 멕시코 참전용사들을 기리고 멕시코의 경제 발전을 촉진해주자 멕시코도 감동하여 이에 화답했습니다. 멕시코 현지 유명 가수의 야외 공연, 화려한 불꽃놀이와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세르반티노 축제에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특히 2022년은 축제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당초 멕시코가 직접 개최국이자 주빈국으로 수도 멕시코시티를 파트너 삼아 행사를 개최하고자 했던 것에서 이번 축제의 위상을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 본인들이 아닌 한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했습니다. 한국 멕시코 수교 60주년, 올해 축제 주빈 도시인 멕시코시티와 서울시의 자매결연 30주년, 멕시코 한국문화원 개원 10주년도 기념하는 겸 해서였죠. 축제 사무국은 벌써 한국의 우수 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초청하고 싶은 프로그램들 리스트를 선정해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월 27일이 되면 공식적으로 한국 멕시코 수교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를 기념해 준비하는 다양한 기념행사 중 멕시코 국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종합 소개하는 세르반티노 축제와 한국 국민들에게 멕시코 고대 문명을 소개하는 아즈텍 문명전이 특히 큰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양국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높은 긍지와 존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60년을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